종 가지는 법을 보면은 미국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종을 구하는 과정도 너무나 쉬워요. 마트에 가서 어디 가서 너무 쉽게 이게 가질 수 있는 게도 너무 네, 우리 저 뭐 맥주 사듯이. 네, 맞습니다. 그 매장에서 종 살리면은 그러니까 무슨 뭐 범죄자인지 백그라운드 체크 다 해야 살 수 있는데 건 쇼, 건 페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약간 이벤트처럼 뭐 시장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건 쇼에서 사면은 그 백그라운드 체크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으려면 법으로 막아야 그거는 되는데. 했는데 계속 NSA가 그 NRA가 계속 그거 진짜 아주 그냥 황당한 법. 그것도 이제 이게 합법으로 총 구하는 건데 어제 SNS에 이런 영상 떴어요. 15명 마스크 쓰고 차로 총기샵을 강제로 열고 15명 정도 총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갔으면 막 그 트럭에 놓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밤에도 만약에 경찰이 운전하다가 뭐 차에서 내리서 하면 차를 세워요, 사람들? 세워요. 인도는 절대로 안 세우거든요. 델리 같은 경우에는. 왜요? 왜냐하면은 경찰 옷을 입고서 강도당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나중에 뭐 딱지 않은 집을 날라와도 그게 훨씬 안전하니까. 밤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그 우리 흑인 국회의원 중에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검문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유 없이 이 사람은 그냥 흑인이니까 검문하려고 그 의원인지 경찰 아닌지 모르니까. 오는데 이유 없이 계속 그 사람들도 자백받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대통령이 흑인인데 이런 인종차별 아직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역사상으로 원래 해결된 문제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마르틴 루터 킹도. 그 어느 정도 뭐 법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사실 해결하려면은 진짜 오래오래 걸리고 그래서 법으로보다 이제 그냥 우리 사회에서 뭐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자포자기 느낌. 자, 이제 뭐 인종차별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나라에도 좀 이런 게 있나요? 미국 얘기만 쭉 했는데 어때요? 프랑스에서는 그 인종차별 좀 있어요? 경찰한테 심해요. 그 2011년에는 그 게자 존스 아세요? 뮤지션인데 흑인 뮤지션인데 프랑스에 기차로 왔는데 기차 내려서 경찰들이 40분 동안 그 이유 없이 질문했다고 해요. 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 맞아요. 의심 가는 행동도 안 했는데. 네, 프랑스 축구 국가팀 보면은 거의 반 이상 흑인 선수들 있지 않아요?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또?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원래 우리 란세트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축구 국가대표 반 이상 흑인인데 국회의원 중에 흑인이 없다. 그런 거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 스타가 이렇게 유색 인종이 있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했던 스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색깔이 아니라 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좀 문제예요. 왜냐면 그 흑인이라면 축구 선수 될 수도 있고 그 래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거 나왔어? 대통령. 아니 오바마.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희망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요. 저는 흑인이라서 그 그냥 회사원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구나. 야 그럼 진짜 심하네요. 굉장히 심한 차별이죠.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는 럭키는 인도 사람 같이 안 생겼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상대방이 칭찬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람한테는 자기 국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 사람 생겨서 뭐 어때요? 뭐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물론 인도 사람들도 자별을 심각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저보다 조금 더 까만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별이 할 수가 있어요. 제 델리에 있는 집 하나를 작년에 흑인분들한테 월세를 줬거든요. 근데 저한테 국제 전화하시더라고요. 이윤 씨 전화했어요? 네. 아니 왜 흑인한테 집을 월세를 줬냐. 어머머머머.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제가 그냥 아저씨는 어떤 세상에 사냐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자별은 어느 사회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멕시코 인구의 10% 원주민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에 대한 자별이 좀 심해요. 사실 뭐 멕시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공망 먹는다고 그러면 공쟁이라고 부르거나 공쟁이요? 아니면 그 선인장을 농사한다고 내놓고 노빨리라고 불러. 선인장 스페인어로 노빨리라고 하는데 노빨리라고 불러 내놓고 놀려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 원주민들이 원래 자기 땅인데 그죠. 왜 그렇게 가지고 놀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캐나다에서도 원주민들이 자별 되게 심해요. 우리들끼리 많이 해요. 미국 흑인들은 교도소 가 있을 확률이 3배 더 높아요. 일반 미국 사람들보다. 근데 우리는 10배니까. 우리 원주민들이 10배니까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차별이 없다 이런 나라는 없네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인간의 나쁜 본성인가? 우리는 불법이에요. 인종차별이 법률상으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처벌받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있고 스위스가 이탈리아처럼 인종차별이 불법인데 진짜 심한 일이면 감옥에 3년 동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법이 있어도 그래도 인종차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요즘 우익 정당이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속도 위반 같은 작은 범죄를 하면 추방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국민투표를 했는데 결국 그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그거도 다 히틀러 시대의 잘못된 없고 약간 인종차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런 역사 같은 것도 있어서 아무 차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비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약간 무슬림 문화 되게 인정 많이 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되게 바꾸는 거 많은데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문화 지금 별로 좀 없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도 독일에서 인종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좀 문제 있을 것 같기도 차별 해요. 문제 되게 어려운 게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다 불법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얘기했듯이 다 뭐 진짜 심한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흑인들이 이제 차 타면서 더 많이 검문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경찰한테 물어보면은 나 흑인 좋아하진 않다. 나 흑인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결과적으로. 거 마음속에 어디 숨겨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저는 모르게 이거는 조금 두 분한테 신뢰한 얘기지만 같이 앉아 있으니까 마크한테 항상 백인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흑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백인 흑인 말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그 단어 자체가 영어로 해석하면은 자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로 하면 어감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왜 저 블랙이라고 안 하고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똑같은 표를 하면은 인도 아니고 브라운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그런 색깔로 규정하는 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바꿨으면은 해요. 럭키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 정체성 아직까지 중요해요. I have a dream. My poor little children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인종차별 해결하는 법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입니다. 파키스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이드 안건 들어볼까요? 네. 파키스탄에서 SNS 셀레브리티 간딜 발로치라는 사람이 노출한 사진들 SNS에 올려가지고 나라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오빠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해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파키스탄 명예살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살인이지 명예살인은 뭐예요? 네, 왜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 명예살인이라는 습관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뭐냐면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은 그 가족의 한 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했었는데 유엔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5천 명이 명예살인으로 죽고 있다. 네, 5천 명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869명이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되고 인도에서 1,000명 정도 되고. 근데 인도에는 명예살인 하면은 100% 감옥으로 가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거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저도 이번에 놀라운 게는 처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다고요? 네. 처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사람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을 죽였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을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법을 좀 가볍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법보다 힘이 많아요? 불명예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거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고 불명예 훨씬 더 주는 거잖아요. 더 질이 안 좋은 살인으로 바라봐줘야지. 그 행위 자체가 불명예서 당연히 살인 앞에 저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희도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There is no honor in killing.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거에서 명예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명예살인이라는 게 정말 그냥 징계고 네. 그 파키스탄 사회에 아직
여성 권리 보장에 네, 여성 주지 않은 그런 사회라서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런 명예살인 똑같이 있었어요. 특히 마피아. 가족의 명예 제일 중요한 거고 서로 오히려 다 이해하는 분위기였는데 남녀 변대인 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런 명예살인도 조금씩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네네.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면 누나나 동생이 오빠를 죽이면 그것 또한 명예살인이고 용인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 일이 없죠. 없죠. 근데 최근에 옛날에 남자 여자 둘 다에게 생겼지만은 지금은 여성 쪽에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여성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 마녀 사냥 같은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 시대 시작했을 때는 남자, 여자 희생자였었는데 근데 점점 여자만 희생자가 됐어요. 여성 혐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질문 있는데 창피한 이유는 보통 종교적인 이유 때문 아닌가요? 그 남녀 이렇게 뭐 같은 뭐 방에 있는 거 아니면 옷 이렇게 피부 보이게 하는 거 그거 결론 이슬람교에서 나오는 저기서 말미암은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이 맞긴 하는데 말을 잘못 표현하면은 이게 또 이슬라모포비아가 생기잖아요. 이슬람에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되게 이거 되게 다 민감한 있어요. 손이 있어야 그래야 전주교도 되고. 그랬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나 그런 옛날에 완전 그런 극단 이렇게 전주교 신앙들이 가톨릭 때문에 가톨릭 그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자 만나고 그런 거 안 되니까 그것도 가족의 명예 더럽힌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문제 있고 이슬람교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슬람 맞아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원래는 명예살인 있고 그 지역에 이슬람 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테러 얘기를 했을 때 IS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하면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체가 들리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왜 나라에서 그나마 법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지금 시민들이 진짜 심각하게 시비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이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게 진짜 큰 문제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장관이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명예살인을 하면 가족에서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끝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8월 초에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걸 법을 만들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법을 만들어도 누구나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또 나름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줘야 여자 있는 건데서 여자도 똑같이 자기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파키스탄에 법 없지만은 인도에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 있어도 면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조금만 말이잖아요. 이거 SNS 덕분에 이렇게 공개된 거죠. SNS 없었으면 조그만 마을에서 명예살인이 있었어요. 경찰도 똑같은 문화 믿는 거예요. 경찰도 명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찰한테 우리 딸이 자꾸 그래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경찰이 그렇구나. 내 딸이 그랬으면 죽였을 텐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면 다한테 가잖아요. 어느 정도 뭐 SNS에 올리고 막 다 되는데 파키스탄에서는 교육을 주려면 50년 정도 필요해요. 아니, 그걸 위해서 파키스탄의 하고 제일 있는데 큰 희망이 아무래도 말랄라 유사피가 제일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여성이고 위해서. 그 학교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탈리반 쪽에서는 학교는 여자는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총까지 사는데도 이제 다시는 자기가 살아나서 당신들은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내 꿈은 죽일 수는 없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노벨상까지 타고.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은 자체가 큰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른 나라에서 뭐 여성 인권에 대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위스에서 사람들 양성 평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펜셀 이너로든이라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주에서 1991년까지 여성들 투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91년까지. 예. 그래서 제가 한 살이었을 때 여성들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 사람들도 좀 창피한 일이어서 결국 이 법을 바꾸게 됐어요. 우리도 미국 되게 비슷한데 사실 우리도 여성주의 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투표 그 인권은 1920년부터 생겼는데 여성 쪽에 근데 70년부터 약간 우리 여성주의 세컨드 웨이브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 투표뿐만 아니라 이제 남녀 일할 때도 연봉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인권 생겼는데 근데 아까 인종차별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가 그런 법 문제가 아니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일하면 같은 월급 받아야 되는데 차이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페이갭, 미국의 페이갭 아직 남아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눈에 안 보이는 차별 생겨요. 그러니까 빨리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요즘 확인해 보니까 여자들이 학력 더 좋으니까 연봉도 더 많이 받아요. 실제 능력제로. 근데 요즘 화제된 거 문제가 커피 문제예요. 커피. 왜냐면 상사들이 커피 갖다 달라고 시킬 때 항상 여자 직원한테 시키잖아. 진짜로? 한국도 가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핑크 택시 만들었어요. 그 핑크 택시는 택시요? 여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너무 색깔로 남녀를 규정하는 것 같은데. 핑크 이렇게 민주색이에요. 여자들만 탈 수 있고 여자 기사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택시들이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앞에 있는 그 두 칸을 여자와 아이들만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대중교통 그 성폭행 사건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성폭행 사건이 되게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여성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그 법들이 있거든요. 일문에서 일출 시간 사이에 여자 범죄를 제표할 수는 없어요. 네. 일문에서 일출 사이에 그러니까 여자 범죄자? 네, 밤에는 여자를 제표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낮에 와서 해야 된다는 법이 있고 경찰이 데리고 가서 감옥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낮에 그리고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제공이 돼 있고 성폭행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 뭐 그 개인 그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공개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남녀 평등 지켜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요 학교에서부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총리 장관들이 무조건 반반이어야 돼요. 여자 반, 남자 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칭찬 많이 받았는데 그 영상도 바이럴 됐었어요. 왜 반반이어야 되냐면 Why was that so important to you? Because it's 2015. 역차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치에서 남자 더 많잖아요. 근데 꼭 이제 여자 반이어야 되면은 이제 여자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데 그게 완벽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캐나다도 여성차별도 심한데 차별 없애기 위해서 역차별 가끔 생겨도 큰 문제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 다시 이렇게 저도 100% 동의해요. 그래서 좀 그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바꿨을 때까지 역차별해야 돼요. 이거 역차별 해야 돼요. 20년, 3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이런 정책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없어도 돼. 자, 오늘 저 반찬타임은 인권 특집이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집단의 인권이 아닌 말 그대로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